네, 시작하겠습니다. 경진일주를 하겠습니다. 일지가 편인으로 돼 있죠. 경술일주와 비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편인인데 경진일주는 식상, 수, 고이죠, 그죠? 위는 관성, 화고가 되겠죠. 지지의 특성을 조금 보시면은 일지가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먼저 규정하고 그것이 일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게 보시면 여기는 수하고 목이 그 토에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금과 화가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겁이고 여기는 관성이 됩니다. 이는 식상과 재성이 되겠네요. 일지가 편인이라고 하면은 저 편인적 생각도 해야 되고요. 저 편인이 갖고 있는 십성으로서의 그 작용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전에 진토, 술토가 갖는 본래 체성의 의미, 체성적 작용도 관찰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진토 편인은 변화, 적응, 그렇죠? 순발력, 대응 능력, 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도 바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퍼진다. 요 퍼지는 건 고유성 유지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죠? 뭐 변질, 그 설정된 것의 부분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변화, 적응의 부정적 의미를 얘기해요. 그 임시, 방편, 그죠? 그게 순발력이나 대응력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상황을 빠르게 자기한테 맞춰서 쓸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부정적일 때는 그냥 덮어놓고 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그게 이게 진토 편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편인의 기본적 특징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전문성, 뭐 자격 이런 것들이 돼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문서와도 연결되겠네요. 그럼 이쪽 경술은 이 술토가 갖고 있는 작용은 저쪽에 반대적 성향이 강하죠. 고유성이 가장 먼저 인지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것, 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할 때 자기 고집적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외부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건 내적 기준이 되겠죠. 내적 기준에서 외부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는 외적 기준에 맞춰서 내적인 형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게 되겠죠. 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지식하다. 변화에 적응이 어렵다.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하게 되죠.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내가 맞는 자리로 통째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여기는 안 맞으면 맞춰가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쓴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편인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경진일주가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쓰는데 그게 본인이 주도하느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게 진토나 술토가 조절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절돼야 되는 기준이 목, 이건 소토가 되겠네요. 수, 금생 수의 영역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금은 힘, 이건 근기죠.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저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도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을 다시 본다면은, 주도할 수 없다면은 이들의 주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지의 편인에 주도된다면은, 진토 편인에 주도된다면은 변화, 적응 이런 쪽에 치우쳐서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변질돼서 상황에 맞추어서 달라지는 형태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금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소토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술토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고집스럽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타자 인식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죠. 그것을 전체를 놓고 보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천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보시고요. 이건 다시 지지 대응 관계였을 때 다시 또 이 부분을 연결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금은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분별력, 판단력, 그죠?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런 걸로 뭔가를 실행하는 것, 구분 짓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일지 진토의 영향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의 작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경금이 갖는 분별력이 무뎌진다, 변질된다, 그럼 말 그대로 칼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는 경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뭔가 깔끔하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 진토로 연결되는 문제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실 때, 첫째 아까 쓴 거죠. 목으로 소토가 돼 있으면은 이 목이
재성이니까 재성으로 연결고리가 되면은 현실적 기준이 형성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진토는 현실감이 없느냐가 아니고요. 진중에 을목, 진중에 있는 을목은 목의 여기이죠. 그럼 이 구성은 진토 안에 있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의 재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화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것이 편인 안에 있는 재라는 뜻이에요. 진토라고 하는 편인 안에. 그래서 저 을목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는 목의 소토적 개념을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일정 부분 목이라고 하는 재성적 현실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 여기로.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타성에 젖은 행동,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현실적 인지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중에 을목, 이건 지금 을경합을 하게 되는데, 을경합을 하게 되면은 할 일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중에 을목으로 연결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소토 개념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진토를 소토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진중에 을목으로 투관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중에 을목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재로 나와서 일간과 합을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지금 경금한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재의 요 정제는 현실 인지 능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인지한다는 것은 뭔가를 분석해서 결과를 예측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순차적이고 수리적이다, 계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제예요. 근데 그 정제가 진중에 을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드이고요. 저 을목을 다른 지지에서 또는 다른 마당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 을목은 이러한 형태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경금이 을목에 의해서 목적하게 되잖아요. 을목에 의해서 목적이 부여되게 되는데 그 목적 부여가 이런 형태로 목적이 부여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죠. 진토라고 하는 편인이 이 진토 자체 체성에서 출발된 편인이 부여하는 게 순발력, 대응 능력, 상황에 맞추는 것인데 을경 합의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현실적 적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행동적 양식이 일정 부분 자기가 해왔던 습관적 틀에서 그런 새로운 것으로 뭔가 전환하고 이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만 관찰하면은 반응의 패턴을 읽어내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성은 적응, 변화, 대응을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상당 부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묘 같은 게 있어요. 월에 묘가 있다. 그러면 묘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진중에 을목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묘라고 하는 왕지적 성향을 근거로 여기를 더한 거죠. 두 마당을 만약에 이게 묘월에 을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을목은 묘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대표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이걸 방국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를 떠나서 묘라고 하는 왕지의 기준을 내놓고 있고요. 또 뭐예요? 목의 여기를 근거로 자기 에너지를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왕지의 마당과 여기의 마당에 근거했다. 그럼 여기의 마당은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목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왕지는 목의 왕성한 기운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목의 왕성한 기운을 일정 부분 갈무리해서 쓰려고 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목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안정된 자기 영역을 갖고 있다. 무성한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할 때의 을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현 시점에 맞춰져 있는 정제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왕성한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경금은 그 을목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분별하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진토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재한테도, 이 을목에도 그게 영향이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과 연결될 때 을목이 다른 데에 그렇게까지 다 계산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것을 확장해서 그렇게 사주를 보시라는 얘기고요. 진중의 을목이 지금 핵심적인 형태예요. 얘기의 핵심. 다른 데에서 목을 조절하는 게 없다면은 진중의 을목이 경금한테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경금의 행동 양식은 저 진중의 을목으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둘의 관계가 경금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을목이 그 안에 움직인다. 이 을목은 경금을 활용한다. 경금의 울타리를 보호하는 걸로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과 자신의 모양이 구별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외부적인 형태의 규정이죠. 그래서 을경 합의되어 있으면 을목은 경금을 자기 모양으로 드러내죠. 자기 관처럼 쓴다는 뜻이에요. 외적인 형태와 연결되는 코드들이 여기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밖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조절해서 저 을목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을경 합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일이 되죠. 이일을 우리는 이렇게 직무적 형태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재라고 한다 이거죠. 재도 밖에 재가 있고 안에 재가 있는데 밖에 재는 편재적 성향이고요. 안에 재는 정제적 성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간목으로 가게 되면은 똑같은 직무인데 재로 연결되는데 이건 안에 있는 거고 이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있는데 간목이 따로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경금의 규칙이 이 간목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을목처럼 을목을 안에 두는 게 아니고 밖에. 그래서 경금이 간목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제시하는 것이 돼요. 그럼 간목은 저 경금의 에너지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 또는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가 크는데 경금이 이렇게 차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안 자라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이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규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경금의 극은 밖에서 그렇게 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이런 나무로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에너지적 작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밖에 있는 에너지가 밖에 있는 에너지와 부딪힐 때 그걸 우리가 갑과 경이 만나는 관계를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를 두고 에너지적 교감 또는 극의 상태, 관계의 상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중요한 게 뭘 해요? 소토를 하죠. 진토의 을목과는 상관없이 진토를 소토하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편제에 의해서 편인이 조절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편제라고 하는 재성의 현실적 코드가 편인의 소토로 해서 편인이 갖고 있는 변화, 변질, 뭐 이러한 것들, 움직이는 거에 대한 통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 인지를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아까 진중의 을목은 진중에서 나간 거니까 진토 편인에 의거한 정제라는 뜻이에요. 이건 소토의 개념이 아니고 진토가 보관하고 있는, 진토가 목의 여기로 갖고 있는 에너지적 형태로 연결되는 거죠. 이건 소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목은 소토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작용이 외부적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때는 자기 내부적 기준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걸 한 발짝 밖에서 볼 때는 왜 저럴까? 외부적 기준은 이쪽 기준인데 안의 기준은 왜 저럴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행되고 그게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그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중의 을목을 쓰고 있는 구성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더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건 편인적인 영향 안에 있는 진토가 갖고 있는, 아까 편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쓰는 정제예요. 근데 여기는 그 편인을 조절한다, 외부적 조건에 맞춘다, 소토에서 쓴다. 그러면 진토가 변화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편인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인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죠. 꼬리가 하나씩 물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9개 달려있잖아요. 한 번에 9개가 다시 9개의 꼬리를 9981개의 꼬리로 확장되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온갖 생각들, 망상 속에서, 잡념 속에서, 평소에 이렇게 눈 뜨고 뭘 얘기할 때는 그런 잡념들이 잘 안 생기는데, 눈 감고 마음을 비운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잡념들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게 명상의 시작이에요. 편인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순간적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무절제해지죠. 그 재미가 또 솔솔해요. 생각이 규제 없이 마음껏 뭘 하는 거예요? 비약하죠, 비약. 논리적 전개가 아니고 비약해요. 논리 무시됩니다. 근데 정인의 생각은 저 논리가 비약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발명을 누가 하겠어요? 창작을 누가 하겠어요? 비약, 편인이 한다고요. 정의는 정통을 승계하는데 그걸 전통계승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정인이 강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교육을 받으면은 선생 걸음걸이 목소리까지 닮아가요. 그게 정인 스타일인데, 편인은 선생의 몇 가지 중요한 나한테 필요로 한 것을 쏙 빼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비약하죠. 그러면 선생이 그리고자 하는, 선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요. 골격, 재료는 그쪽 거인데, 선생 거인데 실제로 그리는 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창작이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 뛰면은 그잖아요. 근거 없는 것이 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목이 개입하면은 그런 것이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통제된다, 조절된다. 그래서 뭔가 갖춰진 형태로 진행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비약에 대한 조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토가 갖고 있는 퍼짐, 번짐, 이런 것들에 대한 섞임,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적 조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저 감목은 진토에 의해서 생목적 성향을 띠니까 생산성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감목은 현실적 생산과 연결된 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호 서로한테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첫 번째 뭐예요? 목의 소토. 목의 소토가 돼 있으면은 진토가 갖고 있는, 진토 편인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생각의 번짐, 섞임, 시작할 때의 생각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하는 힘, 일관성, 변화, 적응하면서도 골격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요 목 소토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을목이 진중에 나와 있는 을목으로 나와 있다면은 일정 부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한테 그러한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그잖아요. 재의 목적. 근데 그게 소토 개념이 아니니까 그 생각 진토에서 형성돼 있는 그 부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걸 조절해서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네요. 그죠? 화가 작용하게 되면 병화와 정화가 관인데, 그러면 관인 상생을 하겠네요. 그죠? 이건 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경금의 직, 경진일주한테 직을 형성하는 거고요. 아까 목이 작용하는 건 경진일주한테 일을 형성하는 거죠. 그건 직무라고요. 예. 그럼 직무가 정해진 사람이 언제 취직하겠어요? 관이 올 때요. 관이 올 때 그 직무를 쓸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 인성 기준으로 재를 쓰는 사람의 특징. 예. 자격 있어요. 일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취직이 쉽지 않아요. 취직해도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가 형성되는 건 어려워요. 그건 승진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명이 승진과 그러한 직의 계급이 가파른, 경쟁이 심한 이러한 직들은 견디기 어렵죠. 근데 그런 양반들은 자격을 많이 따놨어요. 쓰잘데기 없이. 근데 그 자격으로 직을 만드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직이 명예 없고 관이 명예 없고 운에서 이렇게 한동안 비춰주다가 사라지면 그 자격으로 일을 담당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럼 자격을 제공하고 직을 운영하는 사람을 둬야 되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동산 중개사 자격은 있어요. 영업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말빨 센 실장님을 두잖아요. 대부분 부부가 해요. 그죠? 많은 부동산이 그렇게 하죠. 그죠? 남편이 다 자격 따고, 어쨌든 퇴직해서 뭐 부동산, 근데 사실은 영업하고 말빨 세고 이런 건 다 박관장은 뭐 한다고요? 계약서 쓰기만 하죠. 이건 그냥 예를 든 거고요. 부동산 중개사 이런 게 자격만으로는 안 되는 업이에요. 이건 굉장한 전투력을 필요로 해요. 주변 그 같이 하는 양반들하고의 이건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어림없어요. 자, 어쨌든, 자, 이 관은 직을 형성하는 건데, 자, 이 진토는 화를 설기하죠. 그러면 관인상생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관인상생을 잘한다는 것이 설기 중심으로 가면은 관을 무력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변수를 생각해야 돼요. 편인이 갖는 이 진토 편인은 의심적 편인이에요. 술토 편인은 맹신적 편인이에요. 술토 편인은 내부적 믿음이 강하고요. 진토 편인은 내부적 의심이 강해요. 그러면 진토 편인은 의심에서 출발을 해서 외부와 접점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가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식재가 있잖아요. 진토 편인 안에는 식재가 있으니까 식재라는 것은 편인이 갖는 의심을 해결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있어요. 의심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 외부적 조건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걸 점점점 해결해 가는 게 진토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걸 맞춰보고 하려고 하죠. 술토는 안에 의심보다 믿음적 구성, 내 안의 것을 믿어요.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비견과 관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규칙, 자기가 하는 패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맹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식한 것, 잘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